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언어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조건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이라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위한 문장인데요. 기본 if문 보면 왼쪽에는 지금 문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순서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도라는 것은 도형을 이용해서 그 문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화살표는 흐름을 나타내고 다이아몬드는 판별식을 나타내고 사각형은 문장을 나타냅니다. if라는 것은 문장으로 괄호 안에 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조건식을 쓸 때는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식을 주로 쓰는데요. 이 조건이 참일 때와 그리고 거짓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는데 그 순서들을 보게 되면 참이에요 그러면 실행할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입니다. 그럴 때는 수행할 문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if문이 되겠습니다. 즉, if라는 뒤에 어떤 식을 써놓았을 때 그 식이 참일 때 수행할 문장이 있는 거. 그러나 참이 아닐 때는 수행할 문장이 없는 거. 이게 기본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앞에 1차 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클래스 부분은 빼고 제가 메인 메소드만 넣어놨습니다. if a가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군요 라는 걸 출력하는 그러한 if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보다 작지가 않다면 지금 A가 99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번 라인에 있는 if문은 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보다 작군요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에 100이 저장되어 있다면 5번 라인에서는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6번 라인이 수행이 안 되고 바로 7번 라인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지금 대인문이 있고 판별문이 있고 거짓일 경우에는 바로 프로그램 종료로 가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예제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A가 100보다 작다. 자, 지금 A에는 200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3번 라인에서 A에는 200이 대입이 되어 있는데 5번 라인에서 그 조건식에서 A가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6번 라인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7번 라인을 볼게요. 7번 라인은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if문은 원래 한 문장이거든요.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if문은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여기 7번 라인까지는 if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이기 때문에 if문은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라인은 수행이 안 되고 7번 라인은 이거는 if문에 해당이 안 돼요. 따라서 7번 라인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므로 이 문장은 안 보이죠가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9번 라인은 당연히 이렇게 if하고 동등하게 아예 들여쓰기 안 돼 있어서 이건 당연하게 수행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근데 이거는 들여쓰기 됐다고 해서 if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 if에 영향을 받지만 그때 파이썬은 또 여기에 콜론이 들어가죠. 다르죠. 네, 이 들여쓰기만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 문장을 if의 영향권 안에 넣고 싶다면
그때는 블럭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줄, 6번 라인과 7번 라인 두 줄을 if의 영향권 안에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중괄호로 묶어서 이거를 블럭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이게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만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만 했다고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본 if문 외에 이번에는 참일 때도 하는 문장이 있었지만 거짓일 때도 하는 문장을 하나 하고 싶어요. 자, 거짓일 때는 어떠한 문장도 수행하지 않았던 게 이 기본 if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짓일 때도 수행할 문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문법 else라는 문법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은 if하고 조건식하고 실행할 문장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else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거짓일 때도 수행할 문장을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또한 거짓일 때 여러 문장을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참일 때 중괄호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A에는 현재 200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울었어요. 자, A가 100보다 작습니다. 라는 5번 라인의 조건식이에요. 그러면 그 5번에 있는 조건식은 A가 200이므로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거짓이 되면 6번 라인은 참일 때 수행되는 문장이니까 6번 라인은 수행이 되지 않고요. 그 7번의 else 아래에 있는 8번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크군요 라고 100보다 크군요 이 문장이 수행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대입문이 있고요. 판별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참일 때, 거짓일 때. 근데 현재 우리는 거짓을 통해서 100보다 크군요가 출력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블럭을 만들어주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참일 때도 거짓일 때도 둘 다 지금 보면 6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라인을 블럭을 만들어주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번 라인이 판별식이 되겠고요. 조건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6번, 7번 라인을 수행해야 되고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9번, 10번 라인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라인은 조건식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자, 이번 예제는 입력문이 들어가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스캐너라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럴 때는 임포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건 U는 지금 객체 실체화되는 실체화시키는 그런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실체화시키는데 system.in이라는 것은 표준 입력을 말합니다. system.out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printf 쓰실 때 system.out 객체에 있는 printf를 갖다 쓰신 거고요. 이건 system.in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에 관련된 매개 변수가 지금 키보드가 들어가 표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입력으로부터 특히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객체 이름을 S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객체를 찍어내면 그 객체 이름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S.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int a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출력문이 나갔고요. S. 하고 이제 입력 객체입니다. 입력 객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캐너 중에서 시스템 인이 가지고 있는 입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next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s. 하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함수들이 쭉 뜰 텐데요. 그 중에서 nextint라는 것은 정수 하나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수 중에서 nextin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정수 객체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되돌려 주는데요. 그것을 A에 저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에는 정수 하나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자, 화면 출력 결과를 보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출력문의 결과가 나가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했겠군요. 그리고 엔터키를 쾅 쳤겠죠? 그러면 125가 A에 저장이 됐겠습니다. 자, if 하고 뭐가 이제 조건식이 들어갔는데요. 이퀄은 같다라는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0하고 같다. 그리고 옆에 설명문이 입력한 값을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이면 이라고 물어보고 있대요. 결과만 이거 설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짝수를 입력했군요 라는 출력값만 봐도 홀짝을 검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참이었을 때가 짝수를 입력했군요 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 else 밑에가 홀수를 입력했군요 라고 출력되고 있는 걸 보면 여 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짝수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A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A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다. 이게 짝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를 입력했군요. 이게 되겠고요. 만약에 12번 라인과 14번 라인이 바뀌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이퀄이 뭐가 되면 돼요? not equal이 된다거나 또는 이 0이 1이 되면 되겠죠. 중첩 if문 중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순서들을 먼저 보면 조건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래쪽에 조건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식 3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수식을 보게 되면 if 조건식 1이 나오고요. 이게 참일 때 이만큼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 여기 블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이 else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조건식이 2번에 참일 때 실행 문장원, 그 다음에 2번의 조건식에 거짓일 때 안쪽에 있는 else를 하는 거죠. 이 else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if의 else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if의 else이냐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블럭으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안쪽에서 if else가 아니라 if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블럭을 해주지 않을 때는요. 이 밖에 있는 else가 안쪽에 있는 else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성을 잘 따져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잘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가 현재 75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제일 밖에 있는 if문에서 a가 50보다 큰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yes, 지금 75니까 참이죠.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a가 100보다 작은가요? yes, 참이죠. 그러면 이게 출력문이 나가겠네요. 그래서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군요. 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75가 아니었다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75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110이라고 할까요? 110? 110이라고 할까요? 자, 110일 때는 50보다 크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100보다는 100보다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이게 100보다 110 예, 110이면 100보다 크니까 아니요로 else로 가서 100보다 크군요.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않고 30일 경우에는 50보다 작으니까 아예
밖에 else로 가서 50보다 작군요. 이게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입력을 이용해서 입력 그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고 s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s.nextint에서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if 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나서 자 이제 그 system.out.printf에서 a를 출력하고 있네요. 자 그렇지 않으면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77을 입력했더니 C학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00점을 입력하면 뭐 A학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예제를 보면은 if, else 하면서 계속 들여쓰기가 돼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if, else 계속 들여쓰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if, else 계속 나가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위에 것에 있는 if에 else가 되고 그 안에 있는 if에 else가 되고 이런 케이스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이 참 이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 위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if에서 따져줄 게 뭘까요? 일단 여기 보면은 100점 만점을 입력을 이제 뭐 100점 만점을 입력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진짜 뭐 100점 만점을 입력하든 어쨌든 일단 A학점이 되는 조건을 여기서 주셔야겠죠. 1번에서는. 그러면 입력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를 출력한다라는 게 조건이래요. 그러면 입력한 것은 A니까요. A가 9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A는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else 하고 나서 if가 나왔어요. else, if. 이게 else, if 옆으로 안 쓰고 밑으로 쓰니까 좀 표현이 웃긴데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80이면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위에서 그러지 않고 했기 때문에 90보다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90보다는 작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90보다는 작아? 그러면 이번에는 80보다는 크니? 이렇게만 물어봐도 돼요. 왜? 90보다 이미 크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else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90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80보다는 크니? 그러면 8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다. 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학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학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니고 if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else if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else if 이렇게 안 쓰고 바로 뒤에다가 붙여서 쓰면 되죠. 스위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듯이 if else 이거는 이양 이렇게 두 가지로 분개하는 거죠.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해서 중첩해서 쓰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는 중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각각 여러 갈래로 분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참으로 분기, 거짓으로 분기 이게 두 가지로 분기하는 거라면 스위치는 10가지로 분기할 수도 있고 3가지로도 분기할 수 있고 내가 설계하는 나름대로 그 가지수로 분기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문입니다. 그러면 문법을 보자면 스위치라는 게 문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조건식을 씁니다. 근데 규칙이 있어요. 이 안에는 어떠한 수식을 쓰든 또는 정말 값을 써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무조건 정수값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 실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집합 기호를 묶어서 중괄호죠. 이 중괄호 묶어서 블럭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 케이스는 그 분기할 수 있는 가지수만큼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케이스하고 이 정수값이 나오는데요. 이 가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정수값들 중에 하나씩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정수값 1, 케이스 정수값 2, 케이스 정수값 3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스위치 가로 안에서 정수값이 예를 들어 100개가 나온다. 그런데 내가 꼭 따져줄 것은 3개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럴 때는 이 케이스 3개만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을 때는 디폴트로 다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을 때는 디폴트로 몰아주시고 이 스위치문하고 반드시 꼭 같이 사용해야 되는 제어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우리가 쓰는 제어문 continue라는 제어문하고 같이 이게
하나씩 쓰는 문장으로 블럭이 없이 쓰는 문장으로 따로 공부하는 문장인데요. 브레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브레이크 건다 그러면 중단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죠. 중단한다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문 자체를 중단해 버립니다. 스위치문이라는 것은 분기문이잖아요. 그럼 분기문을 중단한다는 뜻은 예, 아예 스위치를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1에 해당이 되면 실행문 1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 스위치 여기 케이스 2에는 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케이스 2는 안 할 건데요. 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위치문의 경우는 케이스 1을 할 때는 케이스 2는 안 합니다. 그러나 디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디폴트는요, 무조건 합니다. 케이스 1이 아닐 때, 케이스 2도 아닐 때 디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을 하고도 브레이크를 안 만나면 디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2도 마찬가지로 여기 브레이크가 없다면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무조건 하는 거라서 디폴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고 나면 무조건 이 분기문을 여기 스위치문을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브레이크문입니다. 꼭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1에서 4 중에 선택하세요라는 출력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유도하죠. 이렇게. 그럼 사용자가 여기서는 예제 3을 입력했네요. 그러면 3을 선택했다라고 출력하는 게 지금 결과인데요. 이게 3을 입력했으면 이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이 A에 3이 저장됐겠죠. 그러면 스위치문에 A라고 한다면 케이스 여기에서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잖아요. 즉 케이스가 1, 2,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가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2, 3, 4 케이스가 4개가 되겠죠. 그리고 디폴트는 만약에 잘못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5를 입력했거나 이 1, 2, 3, 4 중에 아닌 다른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입력했을 때 무엇을 선택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문을 써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된 걸 출력한 후에 이상한 걸 선택했다를 꼭 출력하고 가겠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음으로써 이 디폴트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되어 있는 케이스만 해당되는 걸 출력하고 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래가지고 출생 연도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출력문을 해줬을 경우에, 이번에는 스캐너 객처 S를 이용해서 이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해서 넣게 됩니다. 그럼 이어에는 지금 1994년이 입력이 됐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1, 2, 3, 4에서 11까지 원래 12개 띄잖아요. 근데 0부터 개수를 세서 11개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 띠부터 해서 쭉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한 연도를 12로 나눈 나머지 값에 의해서 분기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폴트문을 지금 쓰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거는 현재 그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하고 이 조건문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활시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조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공식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소스가 지금 주어졌어요. 제가 과제 LMS의 과제 제출란에 가면 첨부 파일을 드렸어요. 뭐뭐점 자바 소스를 드렸는데요. 제가 1차 시 수업에서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후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바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솔루션이라고 대문자 S로 해서 쓴 다음에 주어진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 놓고 수행했던 거. 그걸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보신 분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걸 제가 첨부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서 고쳐보세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수정을 하신 후에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한 줄만 변경해서 네, 한 줄만 변경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수정해서 자, 뒤에 잠깐만요. 네. 수정해서 제가 지금 여기 조건에서 예제를 제가 안 드렸는데 제가 과제에는 예시 그러니까 어떤 값을 주면 어떤 값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예시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예시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파일을 그대로 다시 자바 파일만 그 금요일까지 18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예제 그러니까 앞에 1차 시 수업 때 제가 기출 문제 풀어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예제도 있었고 매개 뭐 함수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인 설명은 LMS 과제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